네, 집에서 메모리 스팬을 늘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연습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러시아의 인터뷰 프로그램을 지금 틀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역사 줄리줄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지난주에 좀 마감인 일이 많아서 영상을 만들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2주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메모리 스팬을 늘리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한두 문장도 기억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그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댓글로 간단하게 답은 드렸어요. 네, 메모리 그리고 기억력 이런 거를 좀 더 늘리고 강화하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제 생각에는 뭐 누구는 기억력이 좋다, 누구는 기억력이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얼굴을 누구보다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을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거를 더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은 아마 순차 통역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겠죠? 이제 우리가 문장을 얼마나 더 많이 그리고 얼마나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 그 연습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통대에서 순차 통역 졸업시험을 볼 때는요, 저희가 4분 정도를 듣고 그리고 4분 정도 통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4분 분량이라는 게 거의 A4 용지 한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솔직히 처음 듣는 내용을 A4 분량 한 페이지를 어떻게 다 한 번에 한 번 듣고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는 방법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통대에서 그런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저희가 4분 정도의 분량을 듣고 4분 정도 통역을 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호흡이 한 두세 문장 정도? 두세 문장 간격으로 우리는 듣고 통역하고 듣고 통역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5문장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 두세 문장 정도의 호흡은 사실 노트 테이킹에 의존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을 해서 바로 통역을 하는 게 여러모로 뭐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효율적이기도 해요. 노트 테이킹을 보지 않고 그냥 기억을 해서 통역을 할 때는 연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통역이 나오는 그 시간이 그 간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청중도 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노트 테이킹을 한다고는 하지만 노트 테이킹에 모든 것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메모 혹은 사인 같은 거를 적어 놓게 되는데 그 노트 테이킹을 보고 통역을 한다고 해도 사실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겠죠. 네. 예를 들어 제가 노트 테이킹에 어떤 기호를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뭐 화살표를 몇 개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그 논리라든지 그 문장의 구조, 단어 같은 것들은 제가 기억을 해서 말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문장들을 기억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통대를 다닐 때는 스터디 파트너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스터디 파트너가 몇 문장을 읽어주면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고 기억력에 의존을 해서 이제 그것을 몇 문장을 외국어로 혹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연습을 했죠, 함께. 그런데 이게 파트너가 없어도 집에서도 혼자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순차 통역, 메모리 스팬 연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은 이렇게 핸드폰이 아니면 노트북도 괜찮고요. 그리고 집중력,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러시아의 인터뷰 프로그램을 틀어봤습니다. 네, 포즈니르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뭐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도 굉장히 자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무거나 틀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일단 госпрограммой Максим Галкин. Здравствуйте. Тут, знаете, я вспомнил, что месяца 2 тому назад мы с вами пересеклись на вечере, который устраивал свой день рождения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 Жванецкий. Вот. Так, кстати, как вы относитесь к Жванецкому? Как к живому классику. 네, 처음은 여기서 끊어보도록 할게요. 네, 몇 달 전에 우리가 미하일 지바니츠키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적이 있죠. 그
그 미하일 지바니츠키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하일 지바니츠키가 살아있는 클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И мы там с вами обменялись парой слов, и я понял, что вам вроде бы интересно было бы прийти в мою программу. И Не скрываю. да, я понимаю, но я удивился, честно скажу, потому что, смотрите, пиар вам не нужен. Вы, может быть, даже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ведущий Первого канала. Значит, что программа не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совершенно. Что у вас... Ну, первое, я считаю, что 네, 그 생일 파티 때 저희가 대화를 하다가 제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싶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홍보가 필요하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삐르비 카날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유명한 TV 프로그램 진행자이신데 왜 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시고 싶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제 프로그램은 어떤 오락 프로그램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Я не очень доверяю интернету, поэтому задаю вам следующий вопрос. Значит, я прочитал, что будто бы вы владеете французским, английским, испанским, чешским и немецким языками. Это так? много из этого недостоверно. Я не владею... Вообще, я владею русским языком. Тут я могу держать Спокойно, экзамен. На спокойно. втором месте это французский. Ага. То есть с вами по-французски я могу поговорить. Alors, mon cher monsieur, ça vous plaît le français? Oui, bien sûr. Ну вот, видите, Oui. как хорошо. Ça fait plaisir de parler avec quelqu'un. 이거는 불어기 puisque 때문에 tous nos, 불가능합니다. euh, 네, 불어는 빼고, 네,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그렇게 믿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당신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체코어 그리고 독일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러시아어는 잘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언어는 프랑스어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프랑스어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프랑스어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 나가서도 누구 친구 기다리는 시간 뭐 10분 동안도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시지 않아도 되고, 네, 처음에는 뭐 한두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시다가 한두 문장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3문장, 4문장, 5문장 이렇게 점점 늘려가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1분도 가능하게 되고 2분도 가능하게 저는 2분까지는 솔직히 안 해봤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2분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예전에 제가 스터디를 할 때 통대에서 스터디 파트너가 언니는 근데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기억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제가 뭐 기억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기억력이 아주 약한 부분이 또 있어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요. 그리고 텍스트로 본 내용, 한번 읽었을 때 그 내용을 그렇게 잘 기억하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야, 너 기억력 되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한 번 갔던 길, 네, 한 번 갔던 길은 제가 굉장히 잘 찾아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라든지 길 찾는 거, 그리고 제가 시각적인 거는 기억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제가 시각적인 거에 좀 예민한가 봐요. 네,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듣는 거를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숫자를 굉장히 기억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을 굉장히 기억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시각적인 거를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문장도 시각화해서, 물론 그리진 않지만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제 정말 스터디를 하면서 이 내용을 내가 정말 기억해야겠다라고 집중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무슨 문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일상적인 문장을 예를 들어보자면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신세계 백화점을 갔다 왔는데 우연히 뭐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원피스를 입은 내 친구를 만났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제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단 어제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큰 해를 그려놓을 수도 있어요. 큰 해를, 이렇게 노란 해를 머릿속에다 그려놓고 그 다음 들은 단어가 뭐예요? 신세계 백화점이잖아요. 그럼 그 해 안에다가 뭐 이렇게 신세계 백화점 건물을 하나 또 피처링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들은 내용은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친구, 여자친구면은 뭐 여자친구 모양이 들어가겠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원피스를 입은 모양의 사람을 넣어놓겠죠. 제가 내 머릿속에.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반가웠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으니, 안에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그 여자분의 표정을 굉장히 반가워하는, 스마일한 표정을 이제 마지막으로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 그림은 좀 오래 남아있는 편이에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곳을 하나씩 말을 하죠. 물론 순서대로 말을 하면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는 순서대로 나오지 않을 때도 가끔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빨간 모자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친구였는데, 뭐 노란 원피스가 먼저 내 그림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노란 원피스와 빨간 모자를 입은 친구, 이렇게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영상을 틀었을 때 뭐 나열된 부분이 몇 개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언어를 구사하냐에서 제가 지금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5개가 있다는 것은 처음에 기억을 했고요. 제가 머릿속에다가 그냥 레터를 써놨던 것 같아요. 처음 레터가 F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F는 프랑스어, 그리고 두 번째 레터 A를 그려놨거든요. 그럼 A가 영어, 그리고 세 번째가 스페인어였고, 네 번째가 아마 체코였어요. CH를 내가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이 독. 그거는 이상한,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4개는 다 영어 레터를, 알파벳을 그려놨는데 마지막은 그냥 독 이렇게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젠 독일어, 이렇게 기억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머릿속에다 그냥 정말 레터 모양을 그려놓든지 혹은 정말 그림을 그려놓든지 이렇게 시각화 좀 시키는 편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마다 본인이 나는 이렇게 하면은 기억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 방법을 좀 찾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영상을 틀어놓고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서 2문장, 3문장, 4문장, 5문장 이렇게 조금씩 늘려나가시면,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메모리 스팬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연습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차 통역을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런 연습을 통해서 메모리 스팬을 조금씩 늘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노우가 왔어요. 스노우, 조금 뒤로 가 있을까? 조금만 뒤로 가주자. 알았어. 엄마가 이따 놀아줄게. 알았지? 너 방에 가 있어. 너 방에 가 있어. 스노우 back. back. 스노우 back. 스노우 back. 미안해, 엄마가 추천하려고 한 거 미안해. 여기 있어. 있고 싶으면 있어. 앉아 있어. 근데 sit. 앉아 있어. 스노야, 누워 있을까? 우리 그럼 엄마가 가라고 안 할 테니까 엄마 옆에 누워 있어. 스노 다운. 다운.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하고 나면은 당 떨어지거든요. 제가 요즘 굉장히 즐겨 먹는 과자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거 보셨나요? 제가 라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이거 광고도 아니고 협찬도 아닌데 편의점에서 그냥 발견했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라떼 맛이 나요. 라떼 맛이 나요. 너무 맛있어요. 커피랑 얘랑 먹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맛있다.
준호야 미안해. 여기 안에 초콜릿 들어있어서 너를 줄 수가 없어요. 너는 초콜릿 먹으면 안 돼. 너 저번에 초콜릿 먹어서 병원 갔다 왔잖아. 기억나?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